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4시에 나왔더니요. 진눈깨비가 좀 내리면서 벌써 밤에 눈이 왔더라고요. 도로에 떨어진 눈은 도로 지열로다가 다 거의 다 녹고 첨벙첨벙 거리더라고요. 근데 길가에 있는 자동차 세우는 자동차 보면 하얗게 눈이 소복소복 다 쌓였어요. 그리고 눈발이 쌀래기 눈 같은 눈이 가끔씩 이렇게 쏟아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4시. 일기예보에 보면 오늘도 눈비가 올 것 같고 내일도 눈비가 오고 모레 오전까지 아마 이렇게 오는 걸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을 장마가 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골에 수확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눈이 와서 날씨가 추워서 얼어붙으면 정말 농촌에 힘들지요. 가뜩이나 일손 딸리는데 농촌에 계신 분들 어서 수확을 끝마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소식은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낸 한동훈 장모 모친 비방글 나온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세계를 한번 돌아볼까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도 지금 현재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뾰족한 그 방법이 없으니까 관세를 가지고 관세를 가지고 그 트럼프의 그 임기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을 좀 그 경제적으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관세 오면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특히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체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비상이 걸 수밖에 없죠. 관세. 그보다도 중국의 큰 그 중국에서는 미국으로 수출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갖가지 제품이. 중국이 아마 또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휴전에 들어갈 것 같다. 미국이 개입을 해서 지금 휴전 준비를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그만큼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중동의 전쟁이 중동 전쟁이 커지는가, 5.1 전쟁이 커지는가 이렇게들도 얘기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라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에 성립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관료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그렇게 보도가 떴어요. 아마 우리나라 와서 좀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 도와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래도 그 우크라이나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 거대 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른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상 모든 거를 비교했을 적에 군사 무기 같은 걸 이렇게 비교했을 적엔 6대 1이랍니다. 6대 1. 6대 1.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열세인데도 지금도 당당히 맞서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한 마음 목소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우크라이나하고 치르다가 군인들 그 전투병이 모자라니까 북한 김정은이한테 요구를 해서 김정은이한테 지금 현재 북한의 군대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북한 군인이 50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폭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세계 뉴스에서도 그걸 인정한 것 같은데, 이 사실 유무는 러시아에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권은 아직도 국회는 그 김건희 여사 그 특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갑니다. 이번에 그 국회에서 특검안을 또 가결시키려고 민주당에서 그랬는데 다음 달 뭐 11개로 다 미뤘다 이렇게 합니다. 문재인 때는 코로나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내더니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민주당 야당은 거대 야당 아닙니까? 독주하는 일당 독주하는 야당 계속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세비를 받아먹고 삽니다. 그거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특검을 내면 김정숙 씨부터 조사를 빨리 끝낼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대통령 부인의 격 아닙니까? 김정숙 씨 조사를 끝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건 다 묻어놓고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흔들고 뭐하는 거는 정치적입니다. 정치 흔들기. 정쟁입니다. 정쟁. 국민 그 민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 세비 또빵 나오고 후원금도 받고 하는 국회 배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려운 사람들은 알아주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날씨가 추워지고 물가가 오르고 뭐가 어려우면 그런 거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옛날부터 자기 배가 부르면 남이 배고픈 심정 모른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오늘 방송에 드릴 것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 당원 게시판 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에 있는 그 지도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빨리 그 수습이 되고 해서 끝내고 야당하고 어떤 그 전투라든지 정쟁으로 하든지 정치적인 대결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말이죠. 국민의힘 여당 쪽수도 108명으로 적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냥 내부에서만 날랄 내부만. 이거 수습할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국회의원하고 배지 달고 세비는 땀방 받아먹겠죠. 참 이거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하는 나라입니까 이게. 한동훈 장모 모친명이 똑같은 윤비방글 국힘 당원 게시판에 7분 간격 올라와. 참 정말 이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윤장모 모친명이 똑같은 윤비방글, 윤석열 대통령 비방글이요. 국힘 당원 게시판에 7분 간격 올라와. 이게 지금 현재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먼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들에서 그걸 또 그 당원 게시판에 올린 거 가지고 빰빠라빠빠 올립니다.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이제 포털 사이트에도 막 그 포털 뉴스에도 막 올립니다. 또 뭐 페이스북에도 막 올라오고 그래요. 도대체가 이제 나는 이 나라 정치는요, 지금 현재 야당에는 이재명이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계속 연루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기 하고, 국회파는 그저 용산 대통령실 가지고 갈구는 거 가지고 그거 흔드는 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있습니다. 몇 년째 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올라와 가지고 좀 참신하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그런 정치를 끌어나갈까 했더니 아주 온통 개판입니다. 이게 무슨 국민의힘 여당입니까? 참 한심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정치는요 책임 정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 대표가 애당초에 이걸 빨리 수습을 하든지 아니면 대표직을 사퇴하고 나와서 물러나와가지고 당은 잘 수습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얼굴 빤빤히 들고 안 나가요. 안 나가. 이게 무슨 큰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너무 초보한테 큰 감투를 씌워놨어요. 너무 큰 감투. 이끌어 나가고 그걸 잘 당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초짜를, 너무 모르는 초짜를 갖다 큰 감투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게 무슨 나라 꼴이냐. 포털 뉴스 댓글에 올라온 내용. 한동훈 아내 딸 명의 게시판 북봇도, 복붙도 일각 누군가 한 가족 이름 사용 의심. 이게 그 가족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제3자가 뭐 동명이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3자가 이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자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여지껏 뭐 글을 쓰고 뭘 적에 남의 이름을 가지고 쓴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거 되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가족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답변을 안 하는 거 봐서는 가족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즉발즉발 그 답변을 잘하는 그 한동훈, 이런 데에 대해서는 미적미적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중 일부가 포털의 뉴스 댓글에서도 똑같이 발견됐다. 포털 뉴스의 댓글에서도 똑같이 발견됐다. 같은 제목의 글을 작성자 이름을 받고 여러 번 올린 사례도 있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9분경에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인 듯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인 듯 혼자 깨끗하니 구태들이 못 잡아먹어 안달 국힘 물갈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 대표 장모의 이름으로 게시됐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만 그 보수의 희망이고 깨끗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 그 반대편 구태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한다. 국힘은 물갈이라는가 뭐 이렇게 이제 쓴 제목이 한 대표 장모의 이름으로 게시됐다는 거야. 한 대표 장모 이름으로 게시됐다. 이와 똑같은 글이 7분 뒤인 8시 26분경 한 대표 모친 이름으로 또 올라왔다. 지난달 12일에는 고위급 정치인이 대통령께 전화하면 뒤에서 여자가 짜증 부리며 아 그거 내가 그렇게 라는 글이 한 대표 장모와 모친 이름으로 각각 올라왔다. 참 대단합니다. 한 대표 장모와 모친 이름으로 각각 올라왔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요. 가족 중에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가족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가족 중에 누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떤 피치 못할 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정치 모르니까 빨리 띄워서 앞서가는 대통령 후보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원 게시판의 일부 글은 포털 뉴스의 좋아요 수가 높은 댓글들과도 일치했다. 지난달 7일 0시 45분 밤 12시네요.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고 막 12시 45분 한 네이버 뉴스에는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저 일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건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 대통령 가족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그건 가정 내사 내부 문제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 가지고 들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참 웃기지 않아요. 예? 이제 탄 많고 말썽 많고 그때 문제 많았던 김정숙 씨가 대통령 부인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 끄집고 뭐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런 거 보면요. 아주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흔들어 가지고 그쪽에 뭐 어떤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 14시간 뒤인 오후 4시 43분 당원 게시판에도 한 대표의 1인의 아내 이름으로 같은 글이 마치 복사해서 붙인 듯 올라왔고 오후 4시 46분과 오후 5시 23분에는 한 대표의 딸 이름으로 또 올라왔다. 하루 종일 여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대표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 이 바쁜 세상에 살기 어려운 바쁜 세상에 이런 데면 매달려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한 대표 가족의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해서 글을 반복해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 댓글들이 겹치는 것을 발견한 국민의힘 당원 A씨는 기자에게 한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에 당원 게시판으로 가자는 글이 올라온 뒤 당원 게시판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로 도배된 적도 전체 바닥에 도배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참 정말 이게 공당인지 모르겠어요. 공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야당도 거대 야당도 그게 공당인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개인 사당 같고
국민의힘의 당도 한동훈 사당 같아요. 국민의힘에 있는 그 지도부 최고위원이라든가 또 원내 사령탑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런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해서 저 대표를 바꾸든지 대표가 아주 그냥 석고대죄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빨리 수습하고 야당 지금 현재 문제 많고 뭐하는 야당의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정책적인 대결도 하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 총구를 갖다 그치고 대놓고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가고자 하는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밀어주고 말이에요. 힘이 되고 말이에요. 거기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수준이 있는 정치인들이니까 이게 도대체가 외신에 보니까요. 멕시코에서 그 법관들을 갖다가 그 국민들의 그 선출로 투표로 뽑는다고 합니다. 전 그 법관들을 그렇게 한대요. 이제 그게 법으로 개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법관을 뽑는데 난리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그 인터넷 등록한 사람이 18,000명이 됩니다. 법관으로 뽑는 데 등록한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그 정치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그 위증교사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 그거 여러분들 정치적인 의미가 안 담겨 있겠습니까? 그게. 위증한 사람, 그 사람은 유죄예요. 벌금 5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유증을 유도한 사람, 유증을 시킨 사람, 그 사람은 무죄예요. 예? 무죄. 고의가 아니었다. 방어권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우리나라도 법관을 선출로 하면 안 되죠. 멕시코 같이. 전부 다 정치 개판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판도 이런데. 그래서 외국에서 정치 중립을 할 수 있고 외국에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차라리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로 법관으로 그렇게 데려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스카우트해. 외국에서 법관을 갖다 취업을 시켜. 그러면 뭐 여야고 뭐 그런 거 보지 않을 거냐. 그냥 법대로 보고 그냥 그 딱딱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제 우리나라 빨리 고쳐야 될 정치권, 사법부 이 사회 이런 데도 빨리 개선이 되고 개혁이 되고 이렇게 돼서요. 우리 후손들에게는요. 똑바라지게 된 그런 거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비전이 있겠습니까? 여하튼 참 날씨도 구중구중한데 나라도 아주 그냥 뒤숭숭하고 그냥 아주 시원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늘도 그냥 먹구름이 껴가지고 그냥 우중충해가지고 그런데 아이고 어쩌면 좋을꼬. 여하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길도 미끄럽고 그러는데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녹아서 밑에 도로에 깔려 있으면요. 빗물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차가 미끌미끌 갑니다. 바퀴가. 그러니까 그때도 이 악셀도 밟아가지고 차가 웽 나가면 바퀴가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죠? 살살 굴러가면 좀 낫습니다. 특히 스타트 할 때, 언덕에 올라갈 때에 살살 올라갑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이런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안전하십니다. 조금 일찍 서두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는 전철이 잘 돼 있어서요. 저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데요. 아주 어려운 거 없어요. 아주 좋다. 뭐 깨끗하고 빠르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운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유왕 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